미네랄과 비타민도 이런 통밀을 통해서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밀을 먹는다는 게 하나의 홀푸드를 먹는 게 돼요. 근데 먹고 걸어주면 통밀을 먹었으면 한 10분 정도로 단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빵빵.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예. 통밀이 진짜 낫나?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통밀 먹어도 똑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실제 해봤는데 확실히 반응이 달랐다. 혈당 반응을 말하는 혈당 거죠. 반응, 예. 근데 뭐 그러면 이런 혈당 반응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좀 통밀이 진짜 정말 괜찮은지, 그리고 이런 정말 괜찮은 통밀을 보기 위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통밀이 일단 뭐예요, 통밀? 일단 통밀이라는 건요, 현미랑 그냥 백미가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도정을 안 한 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배아랑 겨, 층이라는 게 남게 돼요. 그래서 정말 흔히 말하는 혈당 지수 관심이 많잖아요. 그쵸. 이런 걸 보면은 대체로 통밀 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식빵이나 바게트빵 같은 거는 이제 GI 지수라고, 혈당 지수라고 하죠. 이게 뭐 90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통밀빵이나 호밀빵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로 비교적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라면은 배나 겨층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랑 다른 성분들이 있어요. 지방도 좀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화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GI 지수가 당연히 좀 낮아진다라는 게 있는데, 통밀빵이나 뭐 통밀을 가지고 만든 걸 드셨을 때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 연구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 가공, 조리, 숙성, 그리고 학교 먹는 음식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GI 지수만 보고 이제 통밀을 고르는 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논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가공의 측면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뭐 빵을 만든다, 뭐 면을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가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재료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 통밀 제품이다라고 해가지고 꼭 100% 통밀이나 통밀만 함유된 거는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죠. 통밀이 네. 일부만 들어가도 통밀 제품이다, 이럴 그렇죠.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꼭 뒷면에서 이제 원재료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식품위생법상 많이 함유된 순서대로 이게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있는 게 이제 통밀인지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죠. 생각보다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제품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식품에 이제 크게 뭐 통밀 파스타, 뭐 통밀 뭐 또띠아, 랩, 통밀 크래커, 통밀 비스켓, 통밀 팬케이크, 통밀 베이킹, 뭐 이런 많다. 다양한 정말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밀 함유량이 높은 걸로 선택하면은 당연히 뭐 혈당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밀보다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밀 그리고 밀도요, 다 보면은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밀의 단백질의 약간 단점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는 게 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아스 스코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처음 들어봐요.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얘네가 필수 아미노산을 좀 이렇게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쌀이나 밀의 단백질이 이런 디아스 점수가 좀 낮거든요. 그러면은 뭐랑 먹으면은 이게 확 좋아지냐? 계란이랑 먹으면 확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통밀이 들어간 식품들을 먹을 때 계란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란이 디아스가 100% 이상에서 120% 정도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이제 이런 밀가루 음식과 같이 먹었을 때 오히려 이 아미노산들이 좀 상부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단백질의 양도 좋아지지만 전체적인 단백질의 질도 개선될 수 있다. 네. 좀 이런 게 있어서 함께 먹는 음식에 또 이런 계란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좋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일단 통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니까 좋다. 네.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통밀의 좋은 점은? 당연히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게 몸에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일단 식이섬유 네. 있을 것 같아요. 식이섬유 그렇죠. 풍부하죠. 네. 당연히 식이섬유가 어떤 핵심 이점이긴 해요. 왜냐면 앞서 말한 대로 이 안쪽에 있는 배아라는 것과 이 바깥쪽에 있는 이 겨층에 이제 당연히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앞서 말한 혈당 반응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 부분들이 대사적으로 이제 장내 미생물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 단세지방산 같은 좋은 물질들을 이렇게 분비해서 좋은 물질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몸의 대사를 개선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죠. 근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페롤산이라는 항산화 어떤 성분들도 배와 겨층에 이제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항산화 물질의 어떤 한 가지 중요한 공급원의 하나로서 이런 통밀을 또 사용해 볼 수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배랑 곁층에는 뭐 이것만 들어있냐, 우리가 또 잡곡을 먹으면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께 섭취할 수가 있어요. 식이섬유 말고도. 네, 그렇죠. 그래서 마그네슘, 뭐 비타민 B6, 아연 같은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도 이런 통밀을 통해서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밀을 먹는다는 게 하나의 홀푸드를 먹는 게 돼요. 근데 이게 밀하면 네. 뭔가 서양 재료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토불이라고 네.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난 원자재를 먹는 게 뭔가 더 좀 건강한 느낌인데 그렇죠. 밀은 아무리 뭐 통밀이 더 좋다 그래도 네. 서양 재료가 그쵸. 돼가지고 아 이게 그래서 실제로 해외에서 뭔가 유명한 그런 명화들에는 밀이 많이 맞아요. 나오는데 밀밭. 우리나라는 그 쌀 그렇죠. 네. 벼농사 그렇죠. 벼농사 뭐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품종과 용도에 맞춰서 이 품질 자체를 개선하는 이런 국내 밀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산업화되고 있어요. 국내 예. 밀이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에 이 컨텐츠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게 국산 밀도 정말 뭐 당연히 뭐 국내에 있고 가까우니까 뭐 안전한 먹거리 이렇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 가지고 정말 용도에 맞게 맞춤형 품질, 왜냐면 이게 이거 가지고 뭐 면을 만들지 빵을 만들지 그렇구나.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품종이 또 그렇죠. 예. 근데 이 다른 어떤 품질, 이 맞춤형 품질을 또 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수입물과의 경쟁에서 좀 이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과학적 기준을 좀 재설정하고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제가 좀 받아서 좀 리뷰를 해봤어요. 근데 저도 이건 또 몰랐거든요. 이건 몰랐던 건데 국산밀은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가을에 파종해가지고요, 이게 겨울을 나고 초여름에 오? 또 수확을 하는 겨울 작물. 쌀과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오. 이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겨울철에 좀 좋은 환경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병충해의 압력이 좀 낮겠죠. 그래서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농약 사용 빈도가 좀 낮고 그런데 또 다른 나라의 어떤 밀과 비교해도 농약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오늘 네. 촬영하는 날이 영하 11도거든요. 아, 너무 추워요. 지금 이 정도 날씨에 지금 우리 토종밀, 국산밀은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병충해 살 수가 없어요. 없죠, 없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개념과 떠나서 앞서 딱 말했던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개념인데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푸드 마일리지라는 그쵸. 게 이게 우리가 뭐 비행기 타면 항공권 마일리지 쌓이는 것처럼 탄소 발자국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을 떠나서도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밀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통밀이다 그러면은 이 안에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도 들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동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좀 파괴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좀 부패하거나 혹은 곰팡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한 어떤 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 생산된 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정들이 다 없죠.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선하고 추가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밀들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겠네요. 된다라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통밀빵 같은 거 드셔보신 적 있어요? 가끔 식빵을 먹을 때도 기왕 살 거면 통밀 식빵을 사기는 사는데 오. 그게 어디 밀인지는 한번 검색을 안 해본 것 같아. 찾아보지 않았던 것 같고 정말 통밀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도 맞아요.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그거를 우리가 되게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저도 빵을 살 때는 가능하면 통밀빵을 사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 거친 식감이 좀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먹을 때 좀 더 마음이 편한 게 있어가지고 좀 더 건강한 느낌이에요, 네, 확실히. 그런 게 있어서 통밀빵을 저도 선택을 하는데 항상 저도 이제 원재료에서 앞쪽에 통밀이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것까지는 했었는데 국산 밀인지 여부는 사실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또 재밌는 식품을 선택하는 또 다른 뭐 기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들어서 컨텐츠 좀 준비해봤고요. 셰프님들도 통밀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가 기왕이면 조금 더 건강하게 그쵸? 네. 먹으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 더 국산 통밀이면 네. 그 건강함은 더 증가하니까 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더 소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푸드 마일리지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께 소비가 되면은 수입되는 양을 좀 줄여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이게 많이 소비가 되네. 그러면 생산량을 늘릴 여력도 많아지고요. 제품들도 막 더 개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품질을 개선시키고 퀄리티의 어떤 그 균일함도 좀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통밀 제품을 고를 때 한번 봐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너무 생각을 좋습니다. 해서 통밀 빵이나 통밀 면이나 이런 것들 뭐 또띠아 같은 것도 좋아요. 이런 것들 만약에 드신다고 한다면은 이런 또 포인트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통밀 제품 정도는 이제 건강한 거니까 어. 이건 먹고 산책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긴 해야죠. 왜냐면 복합 탄수화물이니까 좋긴 해요. 네. 복합 탄수화물 좋긴 한데 걷는 거는
이것과는 또 뭐 별개로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먹고 걸어주면 통밀을 먹었으면 한 10분 정도로 단축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더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혈당곡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 들어가는 그 미량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있다는 게 GI 지수도 거의 2배 가량 차이 나면 네.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엔 좀 덜 걸어도 되지 않을까? 훨씬 낫긴 하죠. 네, 아무래도 진짜 움직임이 적다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라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렇죠. 다양한 이제 그렇죠. 영양소 섭취하는 게 훨씬 낫죠. 움직이지 않을 거라면은. 그쵸? 근데 산책은 하긴 해야 된다. 하는 게 더 좋다. 근데 이제 뭐 그냥 밀 먹으면 뛰자. 무조건. 네, 감사합니다.